네, 11차 실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원소의 주기적 성질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주기율표에 대해서 배웠죠. 그거와 이어져서 어떤 주기성을 갖는지, 그러니까 나열되어 있는 게 어떤 규칙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소의 주기적 성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과서 18쪽입니다. 18쪽에 이렇게 전자껍질 모양에 따른 원자 번호 1번부터 20번까지 원소의 전자 배치를 그려놓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교과서에 보면 지금 1번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에 따라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2번 같은 쪽에서 원자 번호에 따라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각각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갈 곳이 없어서 저 중간에다 올려놨는데요. 자, 한번 봅시다. 자료 읽기 1번.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에 따라 변하지 않는 것은 뭐가 있어요? 네, 맞아요. 전자 껍질의 개수는 변하지 않고 있죠. 그럼 변하는 것은 무엇이 있죠? 변하는 건 네, 계속 뭐가 늘어나고 있어요. 잠깐만요. 원자과 전자의 개수가 달라지고 있죠. 그래서 족이 달라지면서 같은 주기에 있지만 족이 달라지면서 원자과 전자의 개수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얘기할 수 있었죠. 자, 변하는 것에서 선생님 아까 얘기하지 않은 게 있는데 양성자의 개수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점점 오른쪽으로 갈수록 양성자의 개수가 점점 많아지게 되겠죠. 왜냐? 원자 번호가 커지니까. 뭐 같은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럼 2번. 같은 족에서, 그럼 세로로 봐야 되겠죠. 원자 번호에 따라서, 그러니까 아래로 갈수록 변하는 건 뭐가 될까요? 네, 맞아요. 전자 껍질의 개수가 점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럼 변하지 않는 건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죠? 요거 뭐예요? 원자과 전자의 개수는 변하지 않고 동일하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하는 것은 역시 양성자 수, 전자 껍질 수, 그리고 변하지 않는 것은 원자과 전자 수가 된다라는 걸 여기에서 한번 짚어보고 있습니다. 아니, 이런 선생님이 지금 이 네모칸을 해놓은 의미가 굉장히 없어졌어요. 이게 좀 선생님이 PPT를 태블릿으로 옮기면서 많이 깨졌는데요. 한번 계속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는 지금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붕소까지 나와 있는데요. 1번부터 5번까지죠. 그럼 원자 번호가 1씩 증가하면 원자 핵의 전하는 몇씩 증가해요? 1씩 증가하는 거죠. 자, 근데 원자에 실제로 작용하는 핵전하도 1씩 증가할까? 라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원자에 실제로 작용하는 핵전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일 바깥쪽에 전자가 느끼는 핵의 힘을 얼마나 받을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1번에서 전자가 하나가 있는데 얘는 전자가 핵의 힘을 얼마나 받을까요? 플러스 몇 만큼? 1만큼 받겠죠. 그럼 헬륨 같은 경우에는 이 또 전자 하나가 있을 때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헬륨 핵 전하를 얼만큼 받게 되겠어요? 플러스 2만큼 받게 되겠죠. 자, 그러면 3번, 4번, 5번에서 요 끄트머리에 있는 전자들은 각각 원자 핵의 전하를 3, 4, 5만큼 받을까가 질문인 겁니다. 어떨까요? 뭐가 달라지고 있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그게 결국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나 있는 겁니다. 수소 전자가 느낄 때, 그리고 탄소의 전자, 바깥쪽에 있는 이 전자가 느낄 때 얘는 핵전하가 진짜로 몇일까를 생각해 보는 거죠. 얘는요, 수소가 받는 힘은 플러스 1이 될 거예요. 근데요, 탄소가 갖고 있는 맨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핵의 힘을 얼마나 받느냐? 플러스 6만큼 그대로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얘는 그대로 받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선 거리만 봤을 때도 핵과 거리가 훨씬 멀어졌죠. 멀어졌는데 그게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안쪽 전자 껍질이 이 핵의 힘을 막고 있어요. 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안쪽 전자 껍질의 전자 2개와 같은 또 다른 여기 같은 전자 껍질의 전자 3개가 핵의 전하를 가리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가려막기 효과라고 합니다. 자, 핵은 무슨 전하를 갖고 있죠? 플러스 전하를 가지고 있어요. 전자는요? 마이너스 전하를 갖고 있죠. 그럼 둘 간에는 잡아당기는 힘, 인력이 작용을 하는데 그 가운데 또 다른 전자 껍질에 돌고 있는 이 전자들이 반발력을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이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한테 반발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상쇄되는 힘들이 있겠죠. 그래서
앞에서 봤듯이 탄소 플러스 이육가인 탄소 원자를 봤을 때 바깥쪽 전자가 이육을 그대로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안쪽에 있는 전자가 막 가리고 있는데 그 핵의 전하를 정확하게 받지 못했잖아요. 근데 안쪽 말고도요. 옆에 있는 같은 전자 껍질에서 돌고 있는 이 전자가 힘을 가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는 가려막기 효과라고 얘기를 해요. 가려막기 효과, 즉 가리다. 이게 무슨 말이냐? shield. shielding effect라고 해요. shielding effect라고 해서 헬륨 이후의 원자의 경우 전자가 2개 이상인 원자에서는 전자 사이의 상호작용, 그러니까 반발력에 의해서 각 전자가 느끼는 핵 전하가 서로 다르게 됩니다. 원래 갖고 있는 핵의 전하보다 더 조금만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더 정확한 용어로 설명을 하면 이 가려막기 효과 때문에 핵의 힘을 원래대로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실제로 받는 핵의 전하량은 달라진다. 그게 무슨 말이냐? 유효 핵 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자에 실제로 작용하는 핵 전하는 원래 핵의 전하랑 다르다. 그것보다 작다. 근데 얼마만큼 작느냐? 이건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건 대학교 때 또 전공에서 그 값을 보면서 공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유효핵 전하는 전자에 실제로 작용하는 핵의 전하이고, 유효핵 전하는 전하에서 중간에 끼어든 다른 전자에 의해서 쉴딩된 만큼 뺀 핵 전하가 된다.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유효핵 전하가 주기율표에서 어떤 주기성을 갖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볼 텐데요. 자, 먼저 유효핵 전하는 같은 주기에 대해서만 비교를 합니다. 왜냐면요, 같은 족에 대해서 비교를 하기에는 너무 영향을 받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화학원에서 문제를 풀다 보아도 유효핵 전하에 대한 거는 같은 주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전자 껍질의 개수는 똑같다고 가정하고 그 안에서의 영향만 비교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뒤에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유효핵 전하는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양성자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유효핵 전하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걸 한번 주기율표에서 한번 따서 그림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나와 있는 건 지금 그림은요, 약간 무시해도 돼요. 뒤에서 다시 설명해 줄게요. 자, 근데 이 주기를 한번 봅시다. 이 주기에서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는 양성자 수가 점점 커지게 되죠. 단, 뭐는 동일해요? 전자 껍질의 수는 2개로 동일하게 될 겁니다. 그 동일한데 거기에서 원자 핵의 양성자 수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럼 밖에 있는 전자가 느끼기에는 점점 그 힘이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힘이 더 세진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유효핵 전하가 원래 그 원소가 갖고 있는 핵 전하와 동일하진 않다. 그것보단 조금 더 작아진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유효핵 전하가 증가하면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한번 말할게요. 유효핵 전하가 핵의 힘이 커지는 거예요. 그럼 원자핵과 여기 전자, 돌아다니고 있는 전자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네, 점점 세지겠죠. 그래서 인력의 크기는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 유효핵 전하가 증가한다는 말은 핵의 힘이 커진다는 얘기니까요. 그냥 말이 그대로죠.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유효핵 전하에 대해서 얘기한 이유는요, 앞으로 나올 주기성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정확하게 배우는 주기성은 첫 번째 원자 반지름,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지금 원자 반지름, 오늘은 이 원자 반지름까지만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원자 반지름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데, 자, 원자의 크기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었나요? 우리가 전자그룹 모형을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자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만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딱 동그랗다, 원자가 딱 동그랗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 전자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 90% 되는 그 지점을 동그랗게 그려놓자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럼 이 원자의 크기가 정확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정확히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보통 일반적으로 같은 종류의 원자가 서로 결합하고 있을 때 두 원자 핵 사이의 거리를 측정해서 표현을 하는데요. 그림으로 보면요. 이렇게 수소 분자 H2라는 애가 있는데 얘네들은 이렇게 수소 원자와 수소 원자 요 가운데 핵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 그 사이 거리를 재요.
거리를 잰 다음에 2분의 1을 하면 수소 원자 자체의 반지름을 측정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것도 완전 정확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전자를 공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가운데에 보면 오버랩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오버랩이 되는데 이 오버랩 되는 부분까지는 고려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원자 반지름이 정확히 이만큼이에요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원자 반지름이 주기율표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혹은 아래로 갈수록, 즉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같은 쪽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어떻게 변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확인을 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금속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 나트륨 결정, 이 크리스탈에서 원자 핵과 원자 핵 사이의 거리를 잰 다음에 그 절반을 구하면 원자 반지름이 나오게 되는 거죠. 나트륨 결정 같은 경우에는 금속 원자 자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버랩 되는 부분이 비교적 적게 될 거예요. 네,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자 핵 사이의 거리를 일반적으로 측정해서 표현한 게 원자 반지름입니다. 네, 교과서에 보면 90쪽에 해보기가 나와 있죠. 그래서 원자 반지름에 대한 그 사이즈가 표로 나와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요, 우리가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맨 뒤에 가서 보면 부록이 있어요. 209쪽에 보면 원자 반지름을 비율로 나타낸 그림이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라서 비교해 볼 수 있기도 하니까요. 우리 한번 그 내용을 가지고 원자 반지름의 주기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표를 보고요. 같은 조개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 때 원자 반지름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고 쓰고 그 까닭도 한번 유추를 한번 해봅시다. 자, 어떻게 될까요? 한번 여러분이 써보세요. 그리고 2번.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 때 원자 반지름은 또 어떻게 변하는지 쓰고 그 이유도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사실 이거 금방 선생님이랑 같이 할 건데요. 이거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학습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면 참 좋겠지만, 우리가 대화하면서 하면 참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학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받아들이고 외운다라고 끝낼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걸 원리를 이해를 해야지, 안 그러면은 그냥 단순 암기로 지나가게 되고 이게 결국에 시험 보고 나면 또 끝나게 돼요. 그럼 탐구 시험 볼 때 또 그걸 외워야 되는 그런 반복이 되는 거죠. 자, 외우는 방법에 대해서도 선생님이 이따가 얘기를 해줄 건데 그래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같은 족에서, 그러니까 세로로 얘기를 하는 거죠. 원자 번호가 증가할 때 원자 반지름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원자 번호가 증가한다는 건 아래로 내려갈 때. 같은 족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달라지는 게 뭐가 있었죠? 전자 껍질의 개수였죠. 전자 껍질의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원자 반지름은 어떻게 될까요? 그죠. 원자 반지름은 커지겠죠. 그 이유는 전자 껍질이 변했기 때문에. 맞죠? 네.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두 번째, 같은 주기에서, 같은 주기라는 건 가로로 봤을 때 오른쪽으로 갈수록, 즉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원자 반지름은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럼 여기에서 어떤 게 공통적인 거죠? 같은 주기라는 건? 전자 껍질의 수는 같다는 거죠. 전자 껍질의 수는 같지만 그 안에 뭐가 달라지고 있어요? 양성자 수가 증가하고 있어요. 양성자 수가 증가한다는 건 핵의 힘이 세진다는 거죠. 우리가 아까 배웠던 단어로 뭐라고 얘기하죠? 유효핵전하. 유효핵전하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 말은 핵의 힘이 점점 세진다는 거고, 전자를 잡아당기는 핵의 힘이 훨씬 더 세진다는 거죠. 그럼 똑같은 전자 껍질 두 개를 갖고 있었을 때 안에 핵의 힘이 커진다면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이 커지니까 전자는 밖에서 안으로 모여들게 되겠죠. 그럼 같은 주기에서는 점점 전자가 가까워질 거예요. 핵이랑. 그러니까 원자 반지름은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그 이유는 전자 껍질의 수는 같고 대신 누가 증가하기 때문에? 유효핵 전하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유효핵 전하가 증가하니까 이렇게 원자 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이 증가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원자 반지름 결정 요인, 증가하는 영향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얘네들을 봤을 때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에서는 누구는 동일해요? 원자과 전자 수는 동일해요. 1쪽이니까요. 근데 얘네들은 뭐가 달라져요? 전자 껍질의 수가 증가하는 거죠. 같은 쪽에서 얘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전자 껍질이 더 많아지니까 원자 반지름은 커진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맞죠?
자, 이건 91쪽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네, 같은 족에서 역시 리튬에서 나트륨이 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지면 전자 껍질의 수가 많아지니까 원자 반지름은 커진다. 그럼 지금 리튬에서 베릴륨으로 갈 때는요. 얘는 같은 주기가 있죠. 그거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같은 주기에서는요. 같은 주기 지금 3번부터 10번까지 쭉 나와 있는데 같은 주기에서는 얘네들은 원자 번호가 커질 때 누구는 같아요? 전자 껍질의 수는 같죠. 똑같이 두 개로 같은데 얘는 양성자의 개수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안에 잡아당기는 힘이 커진다. 그러니까 유효액 전하가 커지니까 얘는 전자와 핵 사이의 인력이 증가하면서 원자 반지름은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줄어들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리튬과 베릴륨을 비교했을 때 전자 껍질의 수는 이렇게 두 개로 같지만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유효액 전하가 커지고 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이 커진다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아까 봤던 이 그림과 같은 얘기인 거예요. 이 그림에 나와 있는 동그라미 있죠? 이게 원자 반지름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족에서는 증가하고 같은 주기에서는 감소한다. 자, 그걸 우리가 화살표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자, 같은 족에서는 세로로 갈수록 어디로 가야지 커질까요? 세로로 봤을 때 어디로 갈수록 커질까요? 아래로 내려갈수록 커지죠. 뭐가? 원자 반지름이. 자, 그래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커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이번엔 같은 주기에서는요. 어디로 갈수록 커지죠? 왼쪽으로 갈수록 커져요 라고 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나타내겠습니다. 됐죠? 원자 반지름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수록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커진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 91쪽에 나와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원소 중에서 원자 반지름이 더 큰 거. 자, 마그네슘이랑 칼슘이 있어요. 마그네슘 몇 번이에요? 12번. 칼슘은요? 20번. 우리가 20번까지는 이제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12번과 20번인데 얘는 동족 원소인 거죠. 같은 족. 몇 족? 2족. 2족 원소예요. 그러면 2족 원소라는 건 마그네슘 밑에 칼슘이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아래로 갈수록 어떻게 된다? 커진다. 그럼 칼슘이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알아서 설명할 수 있죠. 모르겠으면 앞으로 넘어가야 돼요. 네, 그러면 2번 봅시다. 얘는 질소와 플로린이에요. 그럼 질소는 몇 번? 7번. 플로린은 9번인 건데요. 같은 주기인 거죠. 어디로 갈수록 커진다? 얘는 왼쪽으로 갈수록 커진다. 왜냐? 유효액 전하가 왼쪽으로 갈수록 더 작으니까. 그쵸?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원자 반지름에 이어서 이온 반지름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나트륨이 있어요. 나트륨이 있는데 나트륨 이온이 될 거래요. 그럼 나트륨 이온이 된다는 건 전자가 어떻게 되는 거죠? 전자 하나가 나가는 거죠. 여기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나갔어요. 그럼 전자 껍질이 몇 개가 되죠? 전자 껍질이 2개가 됩니다. 그럼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커져요? 네, 원자의 반지름이 훨씬 더 큰 게 되겠죠. 왜냐? 얘는 전자 하나가 빠져나가면서 전자 껍질 하나가 줄어들기 때문인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비교를 할 수 있는 게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이 되는 거고요. 이게 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한번 잘 확인해 보세요. 자, 그래서 이온의 반지름은요. 다 이런 건 아니에요. 양이온의 경우에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양이온의 경우에는 중성 원자보다 반지름이 작아져요. 그 이유가 뭐냐? 원자과 전자가 떨어져 나가면서 전자 껍질 수가 줄어들게 된다. 그러니까 더 사이즈가 작아지게 된다. 얘기인 거고요. 그러니까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을 비교했을 때 원자 반지름이 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거꾸로 생각해 볼까요? 이번에는 음이온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지금 염소 원자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온이라고 표시되는데 이렇게 표시하면 안 되죠. 네, 염소 원자가 있는데 얘가 전자 하나를 얻어서 염화이온이 되려고 해요. 자, 전자 하나를 얻었다? 전자가 하나가 더 들어오면 얘는 이제 이온 반지름과 중성 원자의 반지름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클까요?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때는 누가 더 크고 어떤 요인이 더 영향을 많이 주는 걸까요? 를 생각해 보는 거죠. 자, 여기에서는요. 전자 껍질 수가 변해요? 안 변해요? 전자 껍질 수는 변하지 않을 거예요. 한번 볼게요. 여기 그림. 전자 껍질 수는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구는 또 달라지지 않죠? 양성자의 숫자도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유효액 전하를 정확하게 따질 수가 없어요. 그럼 뭐가 달라졌죠? 전자의 개수가 달라진 거예요. 전자의 개수가 이온이 되니까 더 많아졌네요. 이때는 사이즈가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전자와 전자 간에 어떤 힘이 작용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전자가 많아진다는 건 더 서로 붙어 있으려고 할까요? 멀어지려고 할까요? 멀어지려고 하겠죠. 왜냐? 전자와 전자 간 반발력이 있기 때문에 멀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강강수월래를 하는데 맨 처음에 7명이서 강강수월래 할 때랑 8명이서 강강수월래 할 때랑 언제 더 멀어지겠냐고. 이온이 됐을 때 더 멀어지게 되는 거죠. 자, 정리를 해봅시다. 이온의 반지름은요. 음이온의 경우에는 중성 원자보다 반지름이 커져요. 그 이유는 핵전하는 같고 전자의 수가 커지기 때문에 전자 간 반발이 더 많아지니까 얘는 원자 반지름보다 이온 반지름이 더 크다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걸 봤을 때 우리가 좀 원자 반지름을 결정하는 요인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3가지 있는데요. 근데 이거는 원자 반지름만 결정하는 게 아니라요. 그 우선순위가 다 나눠져요. 자, 원자 반지름을 결정하는 그 우선순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제일 첫 번째로 고려했었던 게 원자 반지름이 커지는 그 가장 큰 요인이 뭘까요? 그 요인은 첫 번째로 양파 껍질처럼 양파 껍질의 두께가 모두 같다면 양파 껍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원자 반지름이 커졌죠. 그러니까 첫 번째 요인, 얘는 첫 번째 전자 껍질수. 전자 껍질수가 우선순위 첫 번째입니다. 얘가 가장 크게 원자 반지름을 결정해요. 자, 두 번째는 뭐가 될까요? 우리가 전자 껍질수가 같다고 봤을 때 그 다음으로 비교했었던 게 뭐예요? 네, 안에 들어있는 누구의 개수? 얘는 양성자의 수. 양성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뭐가 달라져요? 유효 핵전하가 달라지죠. 유효 핵전하가 달라지기 때문에 얘네들은 양성자 수가 많아질수록 원자 반지름이 작아졌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만약에 전자 껍질 수도 같고 양성자 수도 같다면 그 다음에 고려해야 될 게 지금 말한 음이온의 경우인 거죠. 그 다음에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뭐가 있었어요? 얘가 바로 전자의 개수. 전자의 개수를 이제 마지막으로 비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왜 굳이 2번과 3번은 우선순위를 이렇게 나눠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아까 봤었던 문제에서 다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7번인 질소가 있고요. 9번인 플로린이 있었어요. 둘 중에 누가 더 사이즈가 컸었죠? 질소가 더 사이즈가 컸죠. 그 이유는 무엇이었어요? 전자 껍질의 수는 같지만 양성자가 플로린이 더 많기 때문에 얘는 유효액 전하가 커서 더 전자를 안쪽으로 잡아당긴다라는 거였어요. 이거는요. 전자 수로 비교를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질소 같은 경우에 전자가 몇 개예요? 7개가 있을 거예요. 플로린은요? 전자가 9개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봤을 때 플로린이 전자가 더 많기 때문에 더 멀리 떨어져 있어서 강강수월래 멀리서 하는 것처럼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 그 요인보다 양성자 수, 즉 유효 핵전하에 의한 요인이 훨씬 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얘는 전자 수보다 양성자 수를 먼저 고려하는 겁니다. 이거는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나 같으면 이거 적어놨다. 이거는 선생님이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제일 우선순위 첫 번째가 전자 껍질의 수, 그 다음 두 번째가 양성자의 수, 세 번째가 전자 수를 고려하면 된다. 그래서 음이온의 경우에 전자 껍질의 수가 같은데 그 다음에 뭘 고려해? 음이온의 경우 전자 껍질의 수가 같다는 건 안다. 그럼 그 다음에 뭘 고려해야 되냐? 양성자 수가 누가 더 많냐를 비교해야 되는데 염소 이 원자랑 염화 이온을 비교했을 때 둘 다 양성자 수는 같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뭘 고려해야 되냐? 세 번째 전자수를 고려해야 된다. 이 얘기인 거죠. 됐어요? 산소 이온, 플로리나 이온, 나트륨 이온, 마그네슘 이온이 있는데요. 얘네들이 반지름 크기를 큰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해 보래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네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공통점 얘기하기 전에 그럼 얘네들의 원자 번호부터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산소 같은 경우에 몇 번? 얘는 8번. 플로리나 이온, 얘는 9번. 나트륨은요 11번, 마그네슘은 12번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전자가 산소는 2개 얻었고요. 플로리나 이온은 하나 얻었고요. 나트륨 하나 잃어버렸어요. 마그네슘 이온도 2개 잃어버렸어요. 즉 얘는 전자의 개수가 모두 다 몇 개? 10개. 이렇게 전자의 개수가 같은 이온이라고 해서 얘네들은 등전자 이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얘네들의 반지름을 결정하려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 누구 결정해야 됐죠? 얘는 첫 번째로 고려해야 될 요인, 전자 껍질. 전자 껍질 수는 다 어때요? 모두 다 2개죠. 그럼 얘는 고려할 요인이 아닌 거예요. 다 전자 껍질 수는 2개로 같다. 두 번째, 이제 뭘 해야 되냐? 양성자 수를 고려하자. 양성자 수를 고려하는데 양성자 수가 클수록 원자 반지름은, 이온 반지름은 더 작아지게 되겠죠? 그 얘기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자, 누가 제일 커요? 산소이온. 산소이온이 제일 크고 플로리나 이온, 얘는 나트륨 이온, 마그네슘 이온이 될 거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한번 써봅시다. 됐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한번 뒤에서 답을 확인해 보세요. 아, 여기에서 그러면 2번에서 결정이 났으니까 3번인 전자수는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쨌든 어차피 똑같은 애니까.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뒤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온 반지름과 원자 반지름을 비교했을 때 양이온이 되는 애들은 전자 껍질이 하나가 없어지기 때문에 원자 반지름이 더 커진다. 그럼 오른쪽 비금속 원소의 경우에 음이온이 되려는 경향이 더 크잖아요.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이온 반지름이 원자 반지름보다 커진다. 왜냐? 전자 껍질 수는 동일한데 양성자 수도 동일할 거고요. 얘는 반지름을 결정할 때 마지막으로 전자의 개수가 커질수록 강강수원례가 커지니까 얘는 이온 반지름이 더 커진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됐죠? 오늘은 그래서 원소의 주기성에서 반지름,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까지 배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이온화 에너지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이제 학교에서 볼 수 있겠네요. 네, 오늘 수업까지 우리가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을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학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온화 에너지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발표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시험 보는 날까지 얼마 남지 않았죠. 우리 마지막까지 잘 준비해서 우리 오프라인 때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그걸 가지고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오늘 2시간 너무 수고했습니다. 자, 안녕.